자,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이번 학기 첫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수학사 수업 운영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오피스아워는 화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반 사이에 32304 연구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290-7025니까 혹시 이 시간 외에 나를 찾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고 내가 있으면 그러면 찾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우리 수학과 전용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전에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보태가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주로 경연으로 이 강좌를 개설하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여러 학교에서 이 서양 수학사 강의를 주로 해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수학교육과 같은 데서는 이 서양 수학사를 거의 매년 가리켜서 책을 만들면서 근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년 반복되니까 이제 그걸 그만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료들도 저희가 봤습니다. 어쨌든 서양 수학사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강의도 무크에서 수도 없이 영어로 된 거 외에도 온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강의들이 넘쳐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로 된 강좌들도 많이 있고, 또 자료들도 요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에서도 강의들이 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파일은 물론 동영상 강의까지도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강의를 했던 게 주로 이제 서양 수학사, 그리고 이제 지난 20세기 말부터 동양 수학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동양 수학사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 수학사,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산학에 대한 연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그 이전까지는 이 서양 수학사를 거의 한 80%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인도, 중동, 또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것을 대개 한 10%나 20% 정도 다루고 한 것이 전통적인 그 수학사 강의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미 이전에 그래서 수학사 강좌에서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커버했고, 그 후에 특히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 이거에 보태서 이제 이런 수학 발전이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주로 그 수학의 발전 과정과 이 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회와 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라는 책에 정리됐고, 그리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보태서 그럼 외국에서는 그런 수학적 기여들을 했다 하면 한국은 그런 그 세계 수학이 발전하는 동안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조선 수학사에서 다룬 내용들이 어떤 그 현대 수학과 관계가 있느냐,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 우리가 배우는 또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수학들이 이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또 누구에 의해서 소개되었느냐, 그리고 어떤 성취가 있었느냐 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이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에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강의를 돼서 이미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고, 한국 코리아 오픈 콜스웨어에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수학의 발전이 이게 독자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학문적인 교류가 또 서류의 도서 그리고 학술 자료의 공유와 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수학을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 수학사 시간에는 이 동아시아 수학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대한수학회가 70년 되는 걸 기념하는 해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술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바로 회의가 소집되고 그때부터 조직을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정부 학술단체를 구성한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대한수학회가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올해는 이제 우리 연구들을 복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 방법은 이전에 이런 자료들이 이미 나 또는 다른 분들이 강의한 내용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 수업하기보다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둘러보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이해가 되면 그러면 같이 발표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립트 러닝 교수법을 활용할 것이고 PBL 학습법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또는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어떤 흥미있는 그런 주제가 생기면 그 주제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젝트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교수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강의 자료를 제공해주면 또는 동영상 강의를 미리 제공해주면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하고 또 미리 Q&A에서 질문하고 그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교수자가 또는 여러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답하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또 관련되는 참고 자료들 특히 수학사에 관련된 자료는 정말로 다양하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이 제공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사 관련 저널도 많고 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참고 자료들을 찾은 경우에는 같이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고 답을 근데 또 인터넷에서 다니는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확인하고 해서 올바른 그런 결론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는 궁금한데도 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학습하고 또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해서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되게 Q&A에서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고 본인이 Q&A에서 질문하거나 또 답을 하거나 또는 남이 답을 줘서 얻었거나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PBL 보고서가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냥 본인이 그런 질문이나 또는 답변에 또는 참고자료 제공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강좌는 따로 리튼 이그잼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액티비티와 그것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과제와 그것을 그 중에서는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고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의 그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PBL 보고서와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평가에 그리고 발표가 여러분들 평가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하니, 먼저, 오늘 여러분, 이번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충분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이제 세계 수학사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미 뭐 강의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일단 골랐습니다. 이게 5,000 Years of Math History in 50 Minutes라고 50분 동안에 지난 5,000년 동안 수학 역사를 강연을 아주 잘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막까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서양 사람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서양 수학사 5,000년 주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동영상을 이제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마 그 서양 수학사 5,000년을 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는 요약하고 누구는 거기에 빠진 걸 좀 보태고 뭐 누구는 질문하고 하는 식으로 그 자리 한번 공유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더 얘기하고 또 더 자료를 보강하고 하면서 커버하도록 하죠. 그러고 그 계속해서 이게 뭐 그 5,000년 수학이 그 단 50분에 완벽하게 설명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질문을 이어가면서 내용을 더 궁금한 부분들 뭐 그리스 수학도 그렇고 아랍 수학도 그렇고 또 인도 뭐 중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뭐 유럽 수학은 뭐 굉장히 양이 풍부하고 그다음 뭐 미국 수학 또 거기에 요새는 아프리카 수학이나 뭐 다른 그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계속 서양 수학사 특히 이게 인 제너럴한 전체 세계 수학사를 같이 그 토론에 가면서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동양 수학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토론하고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줄게요. 또 이미 내가 강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이어서 이제 조선 수학사, 조선 수학사라는 게 되게 언제까지냐면 1880년 전까지의 수학은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전통 산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80년대 이후에 이제 서양 수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알파벳 숫자가 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는 그리고 덧셈 뺄셈의 그 현대적인 노테이션이 사용되는 그런 수학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수학 미적분학이 소개되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뭐 파운데이션 오브 매스매틱스 20세기 수학들이 이제 소개되는 그런 과정들 그렇고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국 근대 수학사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되게 내가 녹화한 것 중에 많은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금방 이해될 겁니다. 역사기 때문에 이해만 되면은 요즘 한국 역사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설민국인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한 번씩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서 갖는 그런 질문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찾아가고 채워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따로 보고서를 만들거나 과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또 그런 참여한 것들 그냥 모아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 과제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이제 그런 이런 수학의 발전들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뭐 엄청난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특히 이 수학이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되게 이제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언제적이냐 하면은 그게 대항해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사이언스가 필요했죠. 측량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하는 어쨌든 그 아라비아 수학들 그 옛날 유클리드 원론이 다시 리커버돼서 그것이 유럽으로 전수되고 그리고 유럽에서 그때부터 옛날 몇 천 년 전에 하던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현대 수학으로 발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미적분학이 나오고 미적분학이 그 대포의 발전, 대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온 세계의 주요 강국들이 수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과학기술 또 군사력 또 경제력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 보험도 있고 뭐
뭐 요즘에 얘기하는 뭐 암호도 있고 또 뭐 소년계획법 같이 전쟁에 직접 사용되는 전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학들이 다 최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 90% 이상은 지난 400년 사이에 다 크게 발전한 그런 분야들이고 또 생긴 분야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8주 동안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서 낸 걸 발표하는 걸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걸로 중간고사 기간을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학 사화 관련된 그런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계된 또는 여러분들의 뿌리와 관계된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부분을 개인 또는 팀으로 선택해서 프로젝트 프로포절 초안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그래서 그 주제를 스페시파이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반 학기 동안 차근차근히 연구를 진행해서 수정하고 그러고 제출하고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기말고사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아직 이번에 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수학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러니까 과거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학의 발전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 현대 수학,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역사를 주로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당시에 개발된 그런 수학들의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적분학도 있을 거고, 뭐 토폴로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암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매스도 있을 것이고, 뭐 인터넷 매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바이오 매스도 있을 것이고, 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뭐 3D 프린팅도 있을 것이고, 빅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뭐 사실 통계도 다 수학에서 나온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다 수학자들이 만든 분야고, 그리고 컴퓨터 자체도 수학자가 만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현대 수학의 수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런 지식들 역사와 또 현대 수학에 대한 지식들을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21세기에서의 수학의 기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것이고 다양한 주제에서 그것들을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의 파이널 이그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계속 물어보도록 하고 직접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괜찮고 Q&A에 주저없이 질문하고 와도 됩니다. 보통 수업 하루 전 이제 오늘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면 뭐 화요일 저녁 늦게까지라도 질문해 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시간 날 때 답을 다 해주고 와서 바로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리 예습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수업에 오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한 학기에. 자, 먼저 교재. 교재는 일단 표준 교재로 잡은 내용은 한국 근대수학 개척자 이 내용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학들 그것들의 역사 특히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을 소개했는지 서양수학을 소개했는지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수학 교재를 썼는지, 또 누가 그걸 참고로 해서 처음 수학 저널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런 것으로부터 처음 수학 연구 논문을 썼는지, 누가 그런 것으로, 그런 발전 과정에서 첫 번째 학사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어떤 분이 첫 번째로 여자로서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지, 뭐 등등.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이 배출한 수학자 중에서
누가 두드러진 사람인지 등등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양 수학과 이 5천년 역사의 동양 수학이 언제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에 대한 그 early history of mathematics의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서양 수학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이 근대 수학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 근대 수학을 수용했는지에 대한 얘기와 그런 과정에서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10분만 뽑아서 소개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20분쯤 정리를 해놨는데, 근데 아직 현존하는 분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논란이 아직 있는 분들은 보류하고 다 업적이 검증된 분 10분, 돌아가신 10분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없다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 근대수학의 개척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에 지금 현 근대수학을 발전하는 데 기여한 분들, 또 일본에서 근대수학 발전에 기여한 분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학문적 성과를 얻은 동아시아의 수학자들, 필드상을 받은 사람들, 또 가우스상을 받은 사람들 등 그 유명한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리고 부록에 북한의 수학 또는 연표같이 수학 발달사, 또 동아시아의 수학 발달사, 또 그리고 연표, 한국 수학의 연표,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 강의, QR 코드들 뭐 등등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그 대부분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웹에 잘 알려져 있고, 또 내가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도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책을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와서 요청하세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학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잡지, 수리학 잡지, 이런 1900년대 초에 나온 그런 우리 수학, 수리학 잡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외에 한국의 주요 수학자들에 대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와 같이 공유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서 선생의 수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또 대한수학회의 첫 번째 수학 저널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여기 많이 있죠. QR코드를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 최초의 여성 수학 박사, 홍임식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주니까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이걸 동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다시 보내주는 거를 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검토해서 완성을 시킨 거로 굉장히들 많이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책에서만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대한수학회가 올해 70년을 맞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의 이 수학 연구는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캠퍼스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뒤로 크롬에서 여기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강의 계획서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하나가 이제 수학인 문화 속의 수학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으로 이 수학이 도대체 얼만큼 다양하게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고 또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소개되어 있는 책인데 참고 도서로 지정해 줬고,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회와 수학 이게
사회와 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이 지난 400년 동안의 수학 발전이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왔는지,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비아에 모여서 그래서 이 전쟁과 함께 발전하고 확률이 어떻게 생기고 통계학이 어떻게 생기고 보험법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등등 그 아래에도 여기 보면은 뭐 농업에서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그 농업 연구에 활용되었고 뭐 이 데카르트가 어떻게 사회 기여를 했고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고 뭐 계량학이 또 암호학이 또는 수학과 법 또 수학과 문학에 어떻게 수학이 기여를 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자료와 또 동영상 강의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이 현대 수학, 지금 여러분들의 수학이 여러분들이 사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그 말로만 수학과 발전한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도 수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래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방향을 아마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한국 수학사 이게 조선 산학인데 조선 산학에 대한 자료가 물론 책으로 김영호 선생님이 쓰신 한국 수학사 책이 고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거에 보태서 이렇게 다양한 그 이 한국 수학 사학회지에서 이 1984년부터 점점 더 많은 또 양질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이 수학사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검색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지금 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앉아서 그 최신 정보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지금부터 2000년 되기 전만 해도 디지털화가 잘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돼 있다 그래도 이렇게 공유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보거나 프린트해서 보거나 그 사실 찾으러 막 전국을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그런 진보된 교육 환경에 살고 있고 그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모든 수학 전공 학생들이 같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교육 환경에서 지금 어떤 선진국 못지않게 좋은 교육 환경에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선진국의 수학 전공 학생들도 교수들도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단히 그런 걸 참고해서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존재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성과는 사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로컬한 성과들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게 온 세계가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지식 하나를 만들고 좋은 상품 하나만 만들면 그게 시장이 전에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정도 시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독자가 몇억, 몇십억이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몇백 배, 몇천 배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한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책으로는 Math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나온 수학사 책인데 이게 최신 책입니다. 수학사 책도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최신의 수학사 책들은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그리스 시대에 누가 뭘 했다 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되게 21세기 수학에 대한 디렉션을 제시합니다. 이게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Math Through the Ages. 이 보시면 목차하고 자세히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사가 이전에 뭐 이후의 수학사라든지 하는 그 50년 전, 40년 전의 수학사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지금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수학사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양 수학 대계, 여기 보면은 여기 일본 수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일본, 이것도, 이 책도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사실은 접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는 별로 거리가 있었고, 일본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펙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본 수학사를 잘 정리한 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서 소개됐고, 실제로 이 동양 수학사 대개가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산학책 전부 다 번역한 내용들이 뭐 옛날 구장산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책들 조선시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책들을 다 번역한 시리즈인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그 수학적인 교류가 있었고, 일본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수학인 그 와산을 만들어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조선 수학사를 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조선 수학사.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 김용훈 선생님이 쓰신 책과 또 거기서 지적하지 않은 그런 다른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수학사. 이걸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2011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수업, 이 책에 있는 동아시아 수학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심화학습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주 책같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중에 책으로 줄게요. 여기 보면, 동아시아 수학사, 이게 한 70페이지쯤 되는 걸로 책으로 만들어서 잘 정리해놨고, 이게 보시다시피 쉽게 써서 누구라도 그냥 읽으면 금방 이 한국, 일본, 중국의 그 수학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수학, 인도 수학, 이슬람 수학, 유럽 수학, 미국 수학사들도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보통 이전에는 그냥 세계 수학사 그러면 유럽 수학만 다뤘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 인도 수학도 인도와 아라비아 수학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수학도 자세히 여기 포가튼 브릴리언스 즉 이 아랍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세계 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이 아랍 수학이 없었다 그러면 유럽 수학이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이 아랍에 모여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랍 수학에 대해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랍 말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걸 번역한 프랑스 말로 써 있는 수학책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보통의 영어로 쓰여진 수학사 책에서는 그렇게 크게 약간씩만 다루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아랍 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꼭 알아둬야 되고 뭐 유럽 수학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서양 수학사는 그 모든 책 90%가 거의 다 이 지금 유럽 수학사 책이니까. 그 다음에 미국 수학사도 이게 미국 수학이 사실은 19세기 말 18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수학에서 아주 후진국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1900년이 되면서부터 점차 첫 번째 수학 저널을 아메리칸 매스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고 내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즉 1900년대에는 세계의 수학 후진국이었던 미국이 단 100년 만에 2000년이 됐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응용 실험 수학뿐만 아니라 이론 수학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그런 단 100년 만에 5000년 수학 역사 중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 그런 과정, 이유들에 대해서 그전에 사실 연구된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다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세계 수학에서 2012년 이크미, 또 2014년 ICM을 거치면서 지금 세계 우리가 수학의
11위, 12위 정도 수준의 그 양적인 퀀티티로는 올라와 있는데 사실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세계 10위 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그 세계 수학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수학자들을 적지 않게 배출한 나라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근데 아직 한국 수학은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근접은 했지만 실제로 세계의 어떤 한 분야를 창조하고 또 리드하고 아직 그런 수학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분야에서 좋은 논문을 쓰는 정도의 사람들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힐버트든지 펠릭스 클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계 수학의 그 슈퍼파워, 즉 필드 메달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사에 많이 나오는 그 몇천 년 전에 그 유명한 수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매튜터 히스토리가 그 세계 수학의 수학자들을 다 그러니까 세계 수학을 만든 그런 수학자들을 나라별로 정리해서 소개되는데, 한국은 그 나라 목록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아더 컨트리에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수학자는 매튜터 히스토리에 거기에 뭐 하다못해 파키스탄, 실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 남미에도 그 많은 수학자들이, 적지 않은 수학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명도 매튜터 히스토리에 세계 수학사에 한 명도 이름을 못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발굴 과정을 통해서 이막 선생님을 이제 부각시켜서,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성과를 정리해서 영어로 정리하고, 그것이 이제 소개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브미트 돼서 억셉트 됐고, 그리고 지금은 매튜터 히스토리에 한국 분으로는 유일하게 한 명, 이막 선생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걸 뛰어넘는 그런 그 세계 수학의 한 분야를 리드하는 그런 인물, 또 그룹, 이런 것들이 나와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스테이터스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수학계가 ICM을 이제 치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게 지금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도 이제 그걸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이게 참고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게 다 세계 수학사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차근차근히 순서에 따라가면서 참고해서 학습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또 깨우치면 공유하고 하면 됩니다. 자, 이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주저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걸로 알고, 또 오늘 수업의 모든 이 우주군도 그 동영상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테니까 설명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5,000년의 수학 역사를 50분에 보는 그런 동영상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볼까요? Because, the 50 minutes thing has got me really nervous. There's probably about 50 weeks worth of material here, which will now be distilled in 50 minutes or less. The reason for the 50 minutes is because I'd like to have a few minutes at the end for questions. If you have a question that you just you can't survive unless you ask it immediately, you may certainly do so. And 자, 그래요. 자, 오늘 수업에서, 다음 수업에 대해서는 서양 수학사를 전체적으로 볼 테니까 한번 보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답할 필요 없어요. 먼저 하는 사람은 간단히 듣고 자기가 느낀 점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음 사람은 간단히 그럼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요약에 빠진 걸 좀 보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걸 정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거에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학습해가는, 그래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어떤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협업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런 보고서로 제출하는 걸로. 그 협업에 참여한 사람은 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전체 내용을 자기의 PBL 보고서에 매달 낼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경쟁이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건 오피스 아워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Q&A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해서 언제나 수시로 하도록 하세요. 보통 나에게 액세서빌리티는 100% 여러분들 보장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